첫째 시조는 온조왕이다. 그 아버지는 추모인데 혹은 주몽이라고 이른다. 북부여에서 난을 피하여 졸본부여로 왔다. 부여왕은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주몽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고 둘째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았다. 얼마 후 부여왕이 죽고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마지는 비류이고 둘째는 온조이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었다.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마침내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와 더불어 남쪽으로 갔는데 백성이 따르는 자가 많았다. 드디어 한 산에 이르러 부와 악에 올라 살만한 땅을 바라보았다.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10명의 신하가 간하였다. 오직 이 하남의 땅은 북쪽으로는 항아를 띠처럼 두르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는 비옥한 땅을 바라보고 서쪽으로는 큰 호수에 막혀 있다. 이러한 하늘이 준 험함과 지세의 이점은 얻기 어려운 행세이다. 이곳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비류는 듣지 않고 그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로 돌아가 살았다. 온조는 하남 이레성에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를 보호자로 삼고 국호를 십제라고 하였다. 이때가 서기전 18년이었다. 온조의 형 비류는 미추홀이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히 살 수가 없어 위례성으로 돌아왔다. 비류는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이 편안하고 태평함으로 마침내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다가 죽었다. 비류의 신하와 백성은 모두 위례성으로 돌아왔다. 그 후 올 때 백성이 즐겨 따랐다고 하여 국호를 백제로 고쳤다. 그 계통은 고구려와 더불어 부여에서 함께 나왔으므로 부여를 성시로 삼았다. 서기전 18년 5월에 동명성왕에 사당을 세웠다. 서기전 17년 1월에 온조왕이 여러 신하에게 말하였다. 말갈은 우리의 북쪽 경계와 있다 있고 그 사람들이 용감하고 속임수가 많으니 마땅히 병기를 수선하고 곡식을 쌓아두어 막아서 지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서기전 17년 3월에 온조왕은 족보을엄이 지혜와 담력이 있다 하여 우보로 삼고 군사의 일을 맡겼다. 서기전 16년 9월에 말갈이 북쪽 국경을 침범하였다. 온조왕이 굳센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급히 공격하여 크게 이겼다. 말갈은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열에 한둘이었다. 서기전 16년 10월에 우레가 치고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피었다. 서기전 15년 봄과 여름에 가물어 굶주리고 전염병이 돌았다. 서기전 15년 8월에 사신을 낭랑에 보내 우호를 닦았다. 서기전 14년 10월에 북쪽 국경을 순행하면서 백성을 위로하고
사냥하여 신비로운 사슴을 잡았다. 서기전 13년 7월 금음 신미일에 일식이 있었다. 서기전 11년 2월에 말갈군사 3,000명이 와서 위례성을 에워싸자 온조왕은 성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다. 열흘이 지나 말갈은 양식이 다하여 돌아갔다. 온조왕이 날쌘군사를 뽑아 대부형까지 쫓아가서 한 번에 싸워 이겼는데 죽이거나 사로잡은 자가 500여 명이었다. 서기전 11년 7월에 마수성을 쌓고 병산에 목책을 세웠다. 낭낭태서의 사신이 고하였다. 지난날 예를 갖추어 방문하고 우호를 맺어 뜻이 한 집안과 같았다. 이제 우리 땅을 핍박하여 성을 쌓고 목책을 세우는 것은 혹시 우리 땅을 잠식하려는 계책이 아닌가? 만약 옛날의 우호를 저버리지 않고 성을 허물고 목책을 부순다면 시기하고 의심할 바가 없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번 싸워 성부를 정하자. 온조왕이 답하였다. 요새를 설치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떳떳한 일이다. 어찌 감히 이 일로 화친과 우호의 배남이 있겠는가? 마땅히 낭낭이 의심할 바가 아닌 것 같다. 만약 낭낭이 강함을 믿고 군사를 일으킨다면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응할 뿐이다. 이로 말미암아 낭낭과의 하친을 잃게 되었다. 서기전 9년 9월에 온조왕이 사냥을 나가 신비로운 사슴을 잡아 마한에 보냈다. 서기전 9년 10월에 말갈이 북쪽 국경을 침략하였다. 온조왕이 군사 200명을 보내 곤미천가에서 막아 싸우게 했다. 백제 군사가 패하여 청목산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지켰다. 온조왕이 몸소 정예 기병 100명을 거느리고 봉현으로 나가 구원하니 말갈이 보고 곧 물러갔다. 서기전 8년 4월에 낭낭이 말갈을 시켜 병산의 목책을 습격하여 무너뜨리고 1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서기전 8년 7월에 독산과 구천 두 곳에 목책을 설치하여 낭낭으로 통하는 길을 막았다. 서기전 6년 2월에 서울에서 늙은 할미가 남자로 변하고 5마리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 온조왕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나이가 61세였다. 서기전 6년 5월에 온조왕이 신하에게 말하였다. 나라 동쪽에는 낭낭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국경을 침략하여 편안한 날이 없다. 하물며 요즘 요산조짐이 자주 나타나고 어머니마저 죽었다. 형세가 스스로 편안하지 않으니 장차 반드시 도읍을 옮겨야겠다. 내가 어제 순행을 나가 항아의 남쪽을 보니 땅이 기름짐으로 마땅히 그곳에 도읍을 정하여 오랫동안 편안할 계책을 도모해야 하겠다. 서기전 6년 7월에 한산 아래에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에 민가를 옮겼다. 서기전 6년 8월에 마한에 사신을 보내 도읍을 옮긴다는 것을 알리고 드디어 강력을 그어 정하였다.
북쪽으로는 폐수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웅천을 경계로 하며 서쪽으로는 큰 호수에 닿고 동쪽으로는 주양에 이르렀다. 서기전 6년 9월에 성과 궁궐을 쌓았다. 서기전 5년 1월에 도읍을 옮겼다. 서기전 5년 2월에 온조왕이 부락을 순행하여 위로하고 농사를 힘써 건하였다. 서기전 5년 7월에 항하 서북쪽에 성을 쌓고 한 성의 백성을 나누어 살게 하였다. 서기전 4년 1월에 세궁시를 지었는데 검소하면서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면서 사치스럽지 않았다. 서기전 2년 봄에 낭랑이 침략하여 위례성을 불태웠다. 서기전 2년 4월에 사당을 세우고 국모에게 제사를 지냈다. 서기전 1년 10월에 말갈이 습격하였다. 온조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칠중하에서 맞서 싸웠다. 추장 소모를 사로잡아 마한으로 보내고 나머지 적은 모두 구덩이에 묻었다. 서기전 1년 11월에 온조왕은 낭랑의 우두산성을 습격하려고 구곡에 이르렀으나 큰 눈을 만나 곧 돌아왔다. 서기 2년 2월에 온조왕이 큰 단을 설치하고 몸소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더니 기이한 새 5마리가 와서 날았다. 서기 4년 8월에 석두성과 고목성에 2성을 쌓았다. 서기 4년 9월에 온조왕이 기병 1000명을 거느리고 부연 동쪽에서 사냥하다가 말갈 군사를 만났다. 한번 싸워 격파하고 포로를 사로잡아 장수와 병사에게 나누어 주었다. 서기 6년 7월에 온조왕이 웅천에 목책을 세우니 마한왕이 사신을 보내 꾸짖어 말하였다. 온조왕이 처음 항하를 건너왔을 때 발을 디딜 만한 곳이 없었는데 내가 동북쪽 백리 땅을 떼주어 편하게 살게 하였다. 이는 온조왕을 대우함이 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마땅히 이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나라가 완성되고 백성이 모여드니 나와 대적할 자가 없다고 이러면서 성과 연못을 크게 설치하고 마한 땅을 침범하니 이것이 어찌 의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온조왕이 부끄러워 마침내 목책을 무너뜨렸다. 서기 7년 2월에 왕궁의 운물물이 갑자기 넘쳤다. 한 성의 민가에서 말이 소를 낳았는데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이었다. 일관이 말하였다. 운물물이 갑자기 넘친 것은 온조왕이 크게 일어날 조짐이고 소가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인 것은 온조왕이 이웃나라를 아우를 조짐이다. 온조왕이 이를 듣고 기뻐하고 마침내 진앙과 마한을 아우를 마음을 지녔다. 서기 8년 7월에 온조왕이 말하였다. 마한이 점점 약해지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마음이 갈라져 그 형세가 오래 갈 수 없다.
만약 마한이 다른 나라에 합해지면 순망치안이 되어 뉘우쳐도 소용없을 것이다. 남보다 먼저 마한을 취하여 훗날의 어려움을 면하는 것이 더 낫다. 서기 8년 10월에 온조왕이 군사를 내어 거짓으로 사냥을 간다고 말하면서 몰래 마한을 습격하여 마침내 그 국업을 아울렀다. 오직 원산성과 금연성 두 성은 굳게 지켜 항복하지 않았다. 서기 9년 4월에 원산성과 금연성이 항복하였다. 그 백성을 한산 북쪽으로 옮기니 마한이 드디어 멸망하였다. 서기 9년 7월에 대두산성을 쌓았다. 서기 10년 2월에 맏아들 다루를 태자로 삼고 중앙과 지방의 군사일을 맡겼다. 서기 10년 4월에 서리가 내려 보리를 해쳤다. 서기 13년 1월에 나라 안에 민가를 나누어 남부와 북부라 하였다. 서기 13년 4월에 우박이 내렸다. 서기 13년 5월에 지진이 났다. 서기 13년 6월에 또 지진이 났다. 서기 15년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었다. 백성이 굶주려 서로 잡아먹고 도적이 크게 일어나니 온조왕이 어루만지고 안정시켰다. 서기 15년 8월에 동부와 서부에 이불을 더 설치하였다. 서기 16년 10월에 마한의 옛 장수 주건이 우곡성을 거점으로 반란하였다. 온조왕이 몸소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이를 토벌하였다. 마한 장수 주건이 스스로 목을 매자 그 시체의 허리를 베고 그의 처자도 아울러 죽였다. 서기 18년 7월에 탕정성을 쌓고 대두성의 민가를 나누어 살게 하였다. 서기 18년 8월에 원산성과 금연성의 두 성을 수리하고 고사부리성을 쌓았다. 서기 19년 3월에 크기가 달걀만한 우박이 내려 작은 새들이 맞아 죽었다. 서기 19년 4월에 가물었는데 6월에 이르렀어야 비가 왔다. 항아의 동북쪽 마을에 흉년이 들어 고구려로 도망간 사람이 천여호나 되니 폐수와 대수 사이가 텅 비어 사는 사람이 없었다. 서기 20년 2월에 온조왕이 순행하고 백성을 어루만졌다. 동쪽으로는 주양, 북쪽으로는 폐수에 이르렀다가 50일 만에 돌아왔다. 서기 20년 3월에 사람을 보내 농업과 양잠을 권하고 급하지 않은 일로 백성을 괴롭히는 일은 다 없앴다. 서기 20년 10월에 온조왕이 큰 단을 쌓고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다. 서기 22년 9월에 말갈이 술천성을 공격하였다. 서기 22년 11월에 말갈이 또 부연성을 습격하여 100여 명을 죽이고 약탈하였다. 온조왕이 날랭기뱅 200명에게 명하여 이를 막아치게 하였다. 서기 23년 1월에 우보 얼음이 죽으니
북부의 해루를 우보로 삼았다. 해루는 본디 부여 사람이다. 식견이 깊고 나이가 70살을 넘었으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므로 등용하였다. 서기 23년 2월에 항하 동북쪽의 여러 마을 사람 중 나이 15살 이상을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리하였다. 서기 25년 8월에 온조왕이 아산 언덕에서 5일 동안 사냥하였다. 서기 25년 9월에 기러기 100여 마리가 왕궁에 모였다. 일간이 말하였다. 기러기는 백성을 상징하니 장차 먼데 있는 사람이 투항해 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서기 25년 10월에 남옥저의 구파의 등 20여호가 부양에 이르러 기순하니 온조왕이 이들을 받아들여 한산 서쪽에서 편하게 살게 하였다. 서기 27년 봄과 여름에 큰 가뭄이 들어 초목이 말랐다. 서기 27년 10월에 지진이 일어나 민가가 무너졌다. 서기 28년 2월에 온조왕이 죽었다. 2대 다루왕은 온조왕의 맏아들이다. 도량이 넓고 두터우며 위엄과 명망이 있었다. 온조왕 28년 서기 10년에 태자로 삼고 온조왕 46년 서기 28년에 임금이 죽어 왕위를 이었다. 서기 19년 1월에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의 사당에 배알하였다. 서기 19년 2월에 다루왕이 남쪽 제단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다. 서기 30년 10월에 동부의 허루가 말갈과 마수산 서쪽에서 싸워 이겼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다루왕이 기뻐하여 허루에게 말 10필과 벼 500석을 상으로 주었다. 서기 31년 8월에 고목성의 곤우가 말갈과 싸워 크게 이기고 2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서기 31년 9월에 다루왕이 행악 아래서 사냥하다가 한 쌍의 사슴을 연달아 마치니 여러 사람이 탄복하고 칭찬하였다. 서기 33년 1월에 맏아들 기루를 태자로 삼고 크게 사면하였다. 서기 33년 2월에 영을 내려 남쪽의 주화군에 처음으로 논을 만들게 하였다. 서기 34년 2월에 우보 해루가 죽으니 나이 90살이었다. 동부의 헐우를 우보로 삼았다. 서기 34년 4월에 동쪽 지방에 붉은 기운이 나타났다. 서기 34년 9월에 말갈이 마수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불을 질러 백성의 집을 태웠다. 서기 34년 10월에 말갈이 또 병산의 목책을 습격하였다. 서기 37년 10월에 우보 헐우를 자보로 삼고 북부의 진해를 우보로 삼았다. 서기 37년 11월에 지진이 났는데 소리가 우레 같았다. 서기 38년 가을에 곡식이 여물지 않아
백성이 사사로이 술 빚는 것을 금하였다. 서기 38년 10월에 다루왕이 동부, 서부의 이부를 순행하면서 백성을 위로하고 가난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한 사람당 곡식 2섬을 주었다. 서기 48년 2월에 궁중에 큰 해화나무가 저절로 말라 죽었다. 서기 48년 3월에 자보 헐우가 죽으니 다루왕이 슬피 울었다. 서기 55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제수를 살펴 죽을 죄도 사면하였다. 서기 55년 8월에 말갈이 북쪽 국경을 침략하였다. 서기 56년 2월에 다루왕이 동부에 명하여 우곡성을 쌓아 말갈에 대비하게 하였다. 서기 63년 10월에 다루왕은 낭자곡성까지 땅을 개척하였다. 신라의 사신을 보내 만남을 청하였으나 신라는 따르지 않았다. 서기 64년에 다루왕이 군사를 보내 신라의 와산성을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군사를 옮겨 구양성을 공격하였다. 신라가 기병 2,000명을 일으켰는데 이를 맞아 공격하여 물리쳤다. 서기 66년에 와산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200명을 두어 지키게 하였으나 얼마 후 신라에 빼앗겼다. 서기 70년에 군사를 보내 신라를 침략하였다. 서기 73년 5월 금은 무오일에 일식이 있었다. 서기 74년 8월에 장수를 보내 신라를 침략하였다. 서기 75년 10월에 또 와산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서기 76년 9월에 와산성을 신라가 회복하였다. 서기 77년 9월에 다루왕이 죽었다. 백제 3대 기루왕은 다루왕의 맏아들이다. 뜻과 식견이 크고 깊어 작은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다루왕 제2 6년 서기 33년에 태자로 삼았고 다루왕 50년 서기 77년에 임금이 죽자 왕위를 이었다. 서기 85년 1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의 국경을 침략하였다. 서기 85년 4월 을사일에 객성이 자미성으로 들어갔다. 서기 87년 8월 금음 을미일에 일식이 있었다. 서기 89년 6월에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고 민가를 무너뜨리니 죽은 사람이 많았다. 서기 90년 3월에 크게 가물어 보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서기 90년 6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서기 92년 6월 초하루 무술일에 일식이 있었다. 서기 93년 8월에 행악산에 큰 돌 5개가 한꺼번에 떨어졌다. 서기 97년 4월에 용 2마리가 항아에 나타났다. 서기 99년 8월에 서리가 내려 콩이 죽었다. 서기 99년 10월에 우박이 떨어졌다.
103년에 기루왕이 한산에서 사냥하여 신비한 사슴을 잡았다. 105년에 신라의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107년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108년 봄과 여름의 가물어 흉년이 드니 백성이 서로 잡아먹었다. 108년 7월에 말갈이 우곡성에 들어와서 백성을 약탈하고 돌아갔다. 111년 3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111년 10월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113년에 신라의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116년 4월에 황새가 도성의 문의에 둥지를 틀었다. 116년 6월에 큰 비가 열흘이나 내려 항아에 물이 넘쳐 민가가 떠내려가고 무너졌다. 116년 7월에 관리에게 명하여 수해를 입은 논밭을 보수하게 하였다. 125년에 신라가 말갈에게 침략당하자 그를 보내 군사를 청하였다. 기루왕이 5명의 장군을 보내 구원하였다. 128년 11월에 기루왕이 죽었다. 백제 4대 계루왕은 기루왕의 아들이다. 성품이 공손하고 온순하며 행실이 발랐다. 기루왕이 제52년 128년에 죽자 임금자리에 올랐다. 131년 4월에 계루왕이 한산에서 사냥하였다. 132년 2월에 북한산성을 쌓았다. 137년 8월 경자일에 화성이 남두성을 침범하였다. 155년 1월 금원 병신일에 일식이 있었다. 155년 10월에 신라 아찬 길선이 모반하다가 일이 드러나 도망쳐 왔다. 신라 아달라 왕이 그를 보내 그를 청했으나 보내지 않았다. 신라 아달라 왕이 노하여 군사를 내어 쳐들어왔으나 여러 성이 성벽을 굳게 하여 스스로 지키고 나가지 않으니 신라 군사는 양식이 떨어져 돌아갔다. 계루왕 39년 서기 166년에 계루왕이 죽었다. 백제 5대 초고왕은 계루왕의 아들이다. 계루왕이 제39년 166년에 죽으니 임금자리를 이었다. 167년 7월에 군사를 몰래 보내 신라 서쪽 국경의 2성을 습격하여 남녀 1000명을 사로잡아 왔다. 167년 8월에 신라 아달라 왕이 일길찬 흥선에게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 동쪽 여러 성을 침략하게 하였다. 신라 아달라 왕도 몸소 정예 기병 8,000명을 거느리고 뒤를 이어 항아까지 습격하였다. 초고왕은 신라 군사의 수가 많아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앞서 빼앗았던 것을 돌려주었다. 170년 3월 금원 병인일에 일식이 있었다. 170년 10월에 군사를 내어 신라의 국경을 침략하였다.
186년 10월에 구름이 없었는데 우레가 쳤다. 훼성이 서북쪽에 나타났다가 20일 만에 사라졌다. 187년 5월에 서울의 운물과 한수가 다 말랐다. 188년 2월에 궁시를 다시 수리하였다. 군사를 내어 신라의 모산성을 공격하였다. 189년 4월 초하루 병오일에 일식이 있었다. 189년 7월에 백제 군사가 신라와 구양에서 싸워 패하였는데 죽은 사람이 500여 명이었다. 190년 8월에 군사를 내어 신라 서쪽 국경의 원산향을 습격하고 나아가 부곡성을 포위하였다. 신라 장군 구도가 기병 500명을 거느리고 막았다. 백제 군사가 거짓으로 물러나니 구도가 와상까지 추격해 왔다. 백제 군사가 반격하여 크게 이겼다. 191년 9월에 치우기 성이 각성과 항성에 나타났다. 199년 7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군사를 보내 신라의 국경을 침략하였다. 204년 7월에 군사를 내어 신라 요거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성주 설부를 죽였다. 신라 내해왕이 노하여 이벌찬 이엄을 장수로 삼아 육부 정예병을 거느리고 백제 사연성을 공격하였다. 204년 10월에 혜성이 동정성에 나타났다. 205년 7월에 금성이 달을 범하였다. 208년 가을에 메뚜기 떼가 생기고 가물어 곡식이 잘 여물지 못하였다. 도적이 많이 일어나자 초고왕이 위로하여 안정시켰다. 209년 10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210년 2월에 적현성과 사도성의 두 성을 쌓고 동부에 민가를 옮겼다. 210년 10월에 말갈이 사도성을 공격해 왔으나 이기지 못하자 성문을 불태우고 달아났다. 211년 8월에 백제 남쪽에 메뚜기 떼가 곡식을 해쳐 백성이 굶주렸다. 211년 11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212년 6월 검엄 경인일에 일식이 있었다. 213년 7월에 서부 사람 해해가 흰사슴을 잡아서 바쳤다. 초고왕이 상스러운 일이라 여겨 곡식 100석을 주었다. 214년 9월에 북부 사람 진과에게 명하여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말갈의 성문성을 습격해 빼앗게 하였다. 214년 10월에 말갈의 정예 기병이 침략하여 술청까지 이르렀다. 초고왕이 죽었다. 백제 6대 구수왕은 초고왕의 맏아들이다. 키가 7척이고 위엄과 거동이 빼어났다. 초고왕이 제2 49년 214년에 죽자 왕위에 올랐다. 216년 8월에 말갈이 적현성을 에워쌌다. 성주가 굳게 막으니 말갈이 물러나 돌아갔다. 구수왕이 정예기병 800명을 거느리고 뒤쫓아가 사도성 아래에서 싸워 쳐부수었는데 죽이거나 사로잡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217년 2월에 사도성 곁 두 곳에 목책을 설치했는데 동서로 서로 떨어진 거리가 10리였다. 적현성의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218년에 구수왕이 군사를 보내 신라의 장산성을 에워쌌다. 신라 내해왕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치니 백제 군사가 졌다. 220년 10월에 백제 왕성 서문에 불이 났다. 말갈이 북쪽 국경을 약탈함으로 군사를 보내 막았다. 221년 5월에 백제 동쪽에 큰 물이 나서 산 40여 곳이 무너졌다. 221년 6월 검언무진일에 일식이 있었다. 221년 8월에 황하 서쪽에서 사열하였다. 222년 2월에 관리에게 명하여 제방을 수리하였다. 222년 3월에 명을 내려 농사를 건장하였다. 222년 6월에 왕도에 물고기가 비와 함께 떨어졌다. 222년 10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의 우두진으로 들어가 민가를 약탈하였다. 신라 장군 충헌이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운곡에서 맞아 싸웠으나 크게 지고 혼자 말을 타고 도망갔다. 222년 11월 검은 경신일에 일식이 있었다. 224년 7월에 신라의 일길찬 연진이 침략해 왔다. 백제 군사가 봉산 아래서 맞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224년 10월에 금성이 낮에 나타났다. 227년 3월에 우박이 떨어졌다. 227년 4월에 크게 가물었는데 구수왕이 동명성황의 사당에서 빌었더니 곧 비가 내렸다. 229년 10월에 구수왕이 한천에서 사냥하였다. 229년 11월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말갈이 우곡 경계에 들어와 사람과 재물을 약탈하였다. 구수왕이 정예군 300명을 보내 막았으나 말갈의 복병이 양쪽에서 쳐서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231년 4월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크기가 반만하여 참새 같은 새가 맞으면 죽었다. 234년에 구수왕이 죽었다. 백제 8대 고이양은 4대 계루왕의 둘째 아들이다. 6대 구수왕이 제2 21년 234년에 죽으니 맏아들 7대 사반왕이 왕위를 이었으나 어려 정치를 할 수 없으므로 5대 초고왕의 아우인 8대 고이양이 왕위에 올랐다. 236년 10월에 고이양이 서쪽 호수의 큰 섬에서 사냥하였는데 손수 40마리의 사슴을 쏘아 마쳤다. 238년 1월에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데 북과 피리를 사용하였다. 238년 2월에 부산에서 사냥하고 50일 만에 돌아왔다. 238년 4월에 왕궁 문기둥에 벼락이 치니 누런 용이 그 문으로부터 날아올랐다. 239년 1월에 비가 내리지 않다가 239년 5월에 이르렀어야 비가 내렸다. 240년에 군사를 보내 신라를 침략하였다. 240년 4월에 진충을 자장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의 군사 업무를 맡겼다. 240년 7월에 석천에서 사열하였다. 기러기 한 쌍이 냇가에서 날아오르자 고이항이 쏘아 모두 마쳤다. 242년 2월에 백제 사람에게 명하여 남쪽 늪을 논으로 만들게 하였다. 242년 4월에 고이항의 숙부지를 우보로 삼았다. 질은 성품이 충직하고 굳세며 이를 깨하면 실수가 없었다. 242년 7월에 고이항이 서문에 나가 할쏘기를 보았다. 243년 1월에 큰 단을 만들어 하늘과 땅과 산과 내에 제사 지냈다. 246년 여름에 크게 가물어 보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246년 8월에 위나라 유주자사 광구검이 낭낭태수 유무 삭방태수 왕정과 더불어 고구려를 쳤다. 고이항이 빈틈을 타서 자장진충을 보내 낭낭국경의 백성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유무가 듣고 노하였다. 고이항이 침략당할까 염려하여 그 백성을 돌려보냈다. 247년 1월에 남쪽 제단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다. 247년 2월에 진충을 우보로 삼고 진무를 자장으로 삼아 군사 업무를 맡겼다. 248년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248년 겨울에 백성이 굶주려 창고를 열어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고 또 1년의 세금을 면제하였다. 249년 1월 갑오일에 금성이 달을 덮었다. 255년 9월에 군사를 내어 신라를 침략했다. 신라 군사와 계곡 서쪽에서 싸워 처부서고 신라 장수 익종을 죽였다. 255년 10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 봉산성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257년 1월에 크게 가물어 나무가 모두 말랐다. 258년 봄에 말갈추장 나가리 좋은 말 10피를 바쳤다. 고이항이 사신을 넉넉히 살해하고 돌려보냈다. 259년 9월에 푸른 자줏빛 구름이 궁궐 동쪽에서 일어났는데 마치 누각 같았다. 260년 1월에 내신 자평을 두어 임금의 명령을 알리고 보고하는 일을 맡게 하고 내두 자평을 두어 창고와 재정에 관한 일을 맡게 하였다. 내법 자평을 두어 예법에 관한 일을 맡게 하고 위사 자평을 두어 수기병에 관한 일을 맡게 하고 조정 자평을 두어 행벌에 관한 일을 맡게 하고 병관 자평을 두어 지방군사에 관한 일을 맡겼다. 또 달설, 은설, 덕설, 한설, 내설 및 장덕, 시덕, 고덕, 계덕, 대덕, 문독, 무독, 자군, 진무, 거구를 두었다. 육자평은 모두 일품이고 달설은 2품, 은설은 3품, 덕설은 4품, 한설은 5품, 내설은 6품, 장덕은 7품, 시덕은 8품, 고덕은 9품, 계덕은 10품, 대덕은 11품, 문독은 12품, 무독은 13품이다. 자구는 14품, 진무는 15품, 거구는 16품이다.
260년 2월에 영을 내려 육품 이상은 자주 색 옷을 입고 은꽃으로 관을 장식하며 11품 이상은 붉은색 옷을 입고 16품 이상은 푸른색 옷을 입게 하였다. 260년 3월에 임금아우 우수를 내신자평으로 삼았다. 261년 1월 초하루에 고이왕이 소매 넓은 자주색 도포를 입고 푸른색 비단 바지를 입고 금꽃으로 꾸민 검은 비단관을 쓰고 흰 가죽띠를 띠고 검은 가죽신을 신고 남당에 앉아서 일을 처리하였다. 261년 2월에 진가를 내두자평으로 삼고 우두를 내법자평으로 삼고 고수를 위사자평으로 삼았다. 곤노를 조정자평으로 삼고 유기를 병관자평으로 삼았다. 261년 3월에 사신을 신라에 보내 화친을 청했으나 신라가 따르지 않았다. 262년 1월에 영을 내려 무릇 관리로서 재물을 받거나 도둑질한 자는 장물의 3배를 징수하고 죽을 때까지 배설을 못하도록 하였다. 266년 8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 봉산성을 공격하였다. 성주 직선이 장사 200명을 거느리고 출격하여 우리가 패하였다. 269년 9월에 회성이 자미궁에 나타났다. 272년 11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를 침략하였다. 278년 10월에 군사를 내어 신라를 공격하여 계곡성을 에워쌌다. 283년 9월에 군사를 보내 신라 국경을 침략하였다. 286년 1월에 신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286년 11월에 고이왕이 죽었다.